동북아시아의 바다는 지금 총성 없는 전쟁터이자 거대한 화약고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 번째 항공모함을 진수시키며 서해와 남중국해를 자신들의 내해로 만들려 하고 있고, 일본은 이즈모급 호위함을 사실상 항공모함으로 개조했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이 거대한 항공모함 전단을 앞세워 대한민국의 해상주권을 위협해오는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많은 분이 대한민국은 항공모함이 없어서 주변국에 밀릴 수밖에 없다고 걱정하시지만, 사실 우리 군은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을 항공모함에서 이착륙할 수 있도록 개량한 함재기 버전 KF-21N의 개발이 극비리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주변국들이 왜 한국의 경항공모함 사업 CVX와 KF-21N의 조합을 그토록 두려워하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봅니다. 먼저 항공모함이 왜 필요한지부터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공군기지는 전쟁이 발발하는 즉시 적의 탄도미사일 세례를 받아 활주로가 파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활주로가 파괴되면 아무리 좋은 전투기가 있어도 띄울 수 없게 되고 결국 제공권을 잃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다 위를 끊임없이 이동하는 항공모함은 적의 미사일 공격을 피하기 쉽고 적의 측면이나 후방을 기습적으로 타격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이 오랜 시간 동안 경항공모함 CVX 도입을 추진해온 이유가 바로 이 생존성과 전략적 타격 능력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CVX 사업은 치명적인 약점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탑재할 전투기가 미국의 F-35B밖에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F-35B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지만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고 무장 탑재량과 작전 반경이 짧다는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판매를 거부하거나 부품 공급을 끊으면 텅 빈 깡통 항모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사업은 지지부진했습니다. 이러한 난관을 돌파할 구세주로 등장한 것이 바로 국산 전투기 KF-21의 함재기 버전인 KF-21N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공개한 KF-21N 모형은 기존 공군형 KF-21과는 확연히 다른 특징들을 보여주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좁은 항공모함 경납고에 더 많은 기체를 싣기 위해 날개 끝을 접을 수 있는 윙 폴딩 시스템입니다. 이는 미국의 F-18 슈퍼 호넷이나 F-35C 같은 정규 항공모함용 함재기들만 가지고 있는 고난도 기술입니다. 또한 항공모함의 짧은 활주로에서 강한 충격을 견디며 이착륙해야 하므로 랜딩 기어가 훨씬 두껍고 튼튼하게 보강되었습니다. 동체 하부에는 항공모함의 착륙 와이어를 걸 수 있는 어레스팅 후크가 장착되어 있어 짧은 거리에서도 급제동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KF-21N의 가장 큰 장점은 F-35B보다 훨씬 많은 미사일을 싣고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쌍발 엔진의 강력한 추력을 바탕으로 공대공 미사일은 물론이고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까지 주렁주렁 매달고 이륙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항공모함 랴오닝함에 탑재된 제-25 전투기를 성능면에서 압도하며 일본의 F-35B와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카이는 KF-21N이 사출기 방식인 캐토발과 스키점프대 방식인 스토발 모두에서 운용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대한민국이 경항공모함을 넘어 중형 항공모함을 건조하게 될 경우에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우리 군은 경항모 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KF-21N을 운용할 수 있는 중형 항모로 선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4만톤급 경항모는 F-35B 운영에 최적화되어 있어 국산 전투기를 태울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4만톤급 이상의 중형 항모가 건조되고 그 위에 국산 KF-21N이 탑재된다면 이는 대한민국 국방 역사에 획을 긋는 사건이 됩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배에서 우리 기술로 만든 전투기가 날아올라 적함의 콧대 높은 항모 전단을 격침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는 단순히 무기를 국산화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해양 통제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KF-21N 개발 소식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가는 역시나 일본입니다. 일본은 F-35B 도입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한국은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독자적인 항모 전단을 꾸리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KF-21N에 탑재될 국산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일본의 이지스함이나 항모에게는 요격하기 힘든 저승사자와도 같습니다. 마하 3 이상의 속도로 수면 위를 스치던 나라와 함정을 타격하는 이 미사일은 KF-21N의 가치를 수직 상승시킵니다. 또한 KF-21N은 향후 무인 편대기와의 합동작전인 멈티 능력까지 갖추게 될 예정입니다.
항공모함에서 KF-21N 한 대가 이륙할 때 여러 대의 무인 정찰 공격기가 함께 출격하여 항모전단의 눈과 귀가 되어줍니다. 이는 조종사의 생존성을 높이고 제한된 함재기 숫자의 열세를 만회할 수 있는 미래 해전의 핵심 전술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항공모함 건조 비용과 KF-21N 개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이 바다를 장악하고 우리의 해상 무역로를 위협할 때 우리를 지켜줄 힘이 없다면 그 경제적 피해는 수조 원을 넘을 것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에게 바닷길은 생명선과도 같으며 이 생명선을 지키는 보험료로서 항모 전단 건설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KF-21N 개발은 단순히 우리 군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해외 수출 시장에서도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나 브라질처럼 항공모함을 운용하고 있지만 탑재할 마땅한 전투기가 없어 고민하는 국가들이 꽤 많습니다. 미국의 F-18은 단종 수순을 밟고 있고 F-35C는 너무 비싸거나 팔지 않으며 프랑스의 라팔은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틈새 시장에서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유지 보수가 쉬운 KF-21N은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KF-21 개발 분담금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인도네시아조차도 KF-21N 파생형에는 큰 관심을 보일 정도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2030년대 초반 진수를 목표로 차기 항공모함 설계를 다듬고 있으며 카이 역시 KF-21N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엔진과 레이더 그리고 무장 통합 등 핵심 기술들은 이미 공군형 KF-21 개발을 통해 검증되었기 때문에 개발 리스크도 적습니다. 관건은 정부의 의지와 국민들의 지지입니다. 항공모함 보유국이라는 꿈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반대와 기술적 난관을 뚫고 묵묵히 전진할 때 비로소 우리는 대양 해군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KF-21N이 시제기 조립을 마치고 롤아웃하는 날 전 세계는 대한민국을 진정한 군사강국으로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 주변의 좁은 바다를 벗어나 태평양과 인도양을 누비며 국익을 수호하는 자랑스러운 태극 항모전단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만든 전투기가 우리의 바다를 지킨다는 자주국방의 원칙은 육지와 공중뿐만 아니라 바다 위에서도 지켜져야 합니다. 지금도 거친 파도와 싸우며 조국의 바다를 지키는 해군 장병들과 밤을 지새우며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연구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KF-21N과 한국형 항공모함이 대한민국 안보의 든든한 방패이자 창이 되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이 있다면 꿈은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첨단무기 채널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과 방위 산업 발전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대한민국 해군의 위대한 도전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모여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는 대한민국 항모전단의 강력한 엔진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의 차세대 무인 전투 차량과 로봇 기술이 미래 전장을 어떻게 바꿀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